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살토크입니다. 마살토크는 레알매니아의 인터넷 라디오 방송으로 레알 마드리드와 레알매니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레알매니아 전용 종합 콘텐츠입니다. 네, 2017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가 닭의 해인데 닭의 목을 비틀어도 해가 뜬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든 또 내일은 해가 뜬다 이런 이야기인데, 여러분도 지난해에 아쉬웠던 점, 슬펐던 점 모두 잘 딛고 일어서서 행복한 한 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 마살토크는 2017년 첫 해 특집으로 꾸며봤는데요. 원래는 한 달에 첫 번째 시간에 경기를 되돌아보는 새로 고침 시간을 갖는데, 이번에는 새로 고침 말고도 또 한 가지 코너가 더 준비되어 있으니 여러분 중간에 끄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꼭꼭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저를 도와주시는 분을 소개를 해야겠죠. 네, 축구 전문 기자로 활약 중이신 토티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토티라고 합니다. 새해가 밝았는데 막 연말에는, 그러니까 12월 마지막 날에 막 누구는 연인들끼리 해도 보러 가고 막 해돋이 보러 가고 그러던데, 쌀가루님은 1월 1일 넘어가는 날에 뭐 하셨어요? 저도 해돋이 봤어요. 어디서? 게임 안에서. 요즘 파이널 판타지라고 최근에 나온 게임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해가 뜨고 지고 해. 절벽에 차 세워놓고 이제 거기서 내려가지고 해 떠오르는 거 천천히 이제 바라보면서 올 한 해도 열심히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네. 신년 밝았으니까 어쨌든 다 같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지나온 과오는 다 털어버리고요. 예, 힘차게 한번 시작해봅시다. 네, 먼저 앞서 말했듯이 새로 고침 코너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야기할 경기는 2016년 12월 10일 레알 마드리드 홈구장인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 있었던 데포르티보 라 코루냐와의 경기입니다. 데포르전 이 경기 아주 극적인 승부로 승점을 따냈는데, 쌀가루님은 라이브로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어떠셨나요? 그러니까 보면서 느낀 좀 감회나 이런 게. 아무래도 역전승이니까 짜릿했죠. 사실 우리가 축구 경기 분석하면서 본다 해도 결국 축구가 갖고 있는 천연적인 재미 있지 않습니까? 골 넣으면은 환호하고 먹히면 욕하고, 극적인 골 넣으니까 또 좋아서 막 쓰러지고. 저는 그래서 답답한 면이 없었다고는 말 못하겠지만은 경기 결과가 좋았으니까 짜릿한 경기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데포르전을 짤막하게나마 저희가 분석을 해볼 건데, 일단 저는 이 경기를 이번 시즌 지단 마드리드의 전반기를 함축해서 보여준 90분이었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허술했고 실책성으로 드러나는 빈틈을 수차례 노출하면서 낭떠러지 끝자락까지 올렸다가, 그러면서도 어찌저찌 다시 원점으로 돌리고, 막판에는 상식으로만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미라클 한 방으로 승점을 따내는 그런 전형적인 지단 마드리드식의 승부였다고 봤고요. 라인업을 보면 클럽 월드컵 일본 원정 떠나기 직전 경기여서 그런지 지단 감독이 이날만큼은 로테이션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그런 확고한 의지가 투영된 라인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구성이 상당히 과감하고 도전적이었고, 그리고 경기가 고전 양상으로 이어진 과정을 전체적으로 쭉 훑어보면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사이드 쪽에 양 사이드백에 배치된 나초 다닐루, 또 그 위에 하메스 아센시오, 이들 간의 손발이 전혀 안 맞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단 후에서의 공격 전개 핵심은 전환 과정에서의 중원 터치를 간소화하고 사이드로 빠르게 벌려서 측면에 형성된 유닛들 간의 조합 플레이를 통해서 압박이나 상대 밀집을 분산시키는 그런 형태인데, 이날 이 사이드에 배치된 선수들은 다 발이 묶여서 그런 국면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했다고 봤고요. 그나마 역전골까지 내주고 나서 지단 감독이 바스케스 투입하고 마르셀로 넣고 하면서 크로스랑 이스코 외에 좀처럼 파괴가 안 되던 중앙 지역에서의 리스크를 과감히 버리고 좀 더 직선적이고 성 굵은 형태로 그러니까 다이렉트한 그런 변화를 시도한 것이 유효한 결과로 돌아왔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선발의 패착을 지단 감독이 용병술과 임기응변으로 만회한 경기였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제가 봤을 때도 백업 선수들로 나온 경기였는데, 이 선수들이 아무래도 베일 같은 선수들이 갖고 있는 그런 저돌적인 돌파 능력을 갖지 못했기 때문인지 너무나도 경기를 예쁘게 하려는, 그러니까 골을 정말 아름답게 만들려는 그런 욕심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너무나도 좀 약간 무리한 전진 패스를 시도해가지고 데포르티보 수비진에 번번이 걸리는 모습도 보여줬고, 그렇기 때문에 안 그래도 서로 발 맞출 경우가 없는 그런 선수 조합이기 때문에 더더욱 페널티 박스 주변에서의 움직임이 아쉬웠고요. 물론 그래도 뚫린 장면이 몇 번 있긴 했어요. 전진 패스가 통한 장면이. 근데 이제 그 장면은 요즘 뜨거운 감자인 하메스가 다 날려먹어가지고 전반전에 골을 넣어서 좀 앞서서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쳤고요. 근데 또 막상 첫 번째 득점은 또 모라타가 중거리 득점으로 넣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선수들이 예쁜 축구를 시도해가지고 스스로 경기를 어렵게 만들었다. 특히 하메스 같은 경우에는 경기를 만드는 능력뿐 아니라 중거리 슈팅 능력도 갖고 있는 정말 좋은 선수인데 자기 능력을 발휘를 못했던 것 같아요. 무려 풀타임을 뛰었는데도. 제가 그 마르카 기록을 찾아봤는데 하메스가 준 패스가 유효 슈팅으로 연결된 횟수를 찾아봤는데 전반전에 그나마 2회가 있었어. 근데 후반전에는 0회야. 그러니까 하메스의 그런 패스워크가 전혀 데프로티보를 상대로 먹히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지단 감독도 답답했는지 결국 역전골을 실점한 이후에는 루카스 바스케스를 투입해가지고 하메스보다 더 공격형 미드필더적인 움직임을 보였던 것 같아요. 루카스 바스케스가 결국 그 크로스를 통해서 마리아노의 동점골을 유도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요즘 하메스 대신 루카스가 자주 나오는 게 이유가 있다. 그런 것도 봤고 또 부상으로 세비야전은 루카스 바스케스 못 나오는데 이걸 어쩌냐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하메스나 공격 쪽 이야기를 했는데 수비 쪽에 대해서도 좀 할 말이 있어요. 그 카세미르 이 선수가 자기한테 압박 들어올 때 경기를 넓게 보는 시야를 갖지 못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한테 이제 압박이 들어오면 좀 마음이 급해가지고 자기가 어떻게든 처리를 하겠다, 이 상황을 해결하겠다 이런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브라질리언인 만큼 또 자기도 어디서 이제 해변가에서 공 좀 찾던 그런 꼬마 아니겠어. 그렇기 때문에 이 위기를 넘겨서 레알 마드리드의 후반 빌드업에 도움을 주겠다 이런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데프로티보전에는 실패해서 결국 레알 마드리드 실점에 빌미가 되었고요. 그러니까 카세미로가 포르투 임대 간 기간 동안 그 공격적인 재능을 꽤 제법 쏠쏠하게 많이 보여줬었어요. 뭐 챔피언스리그에서도 막 프리킥골 넣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1년 동안에는 그러니까 전방위적인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면서 내가 이만큼 성장을 했다라는 걸 보여줬고 레알 마드리드 돌아와서도 이번 시즌에 특히 더 두드러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장거리 킥에 좀 욕심을 많이 내는 것 같다는 인상을 받거든요. 뭐 장거리 패스나 슈팅이나 이런 걸 클럽 월드컵에서도 몇 차례 보여준 것 같고 그랬는데 이게 아직은 좀 그 과도기에 있는 건지 쉽지 않게 좀 이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아무래도 포르투갈 리그와 스페인 리그 이 두 리그의 수준차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도 포르투갈 리그를 좀 보는 편인데 어떤 선수 때문에 근데 이제 중원의 압박이나 공격의 정밀도 이런 게 스페인과는 완전히 수준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카세미르가 이렇게 부상 복귀 이후에 온전치 못한 모습을 보인다면은 뭐 크로스를 밑으로 내리든 코바치치를 기용해보든 변화를 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경기에서 이제 마지막에 극적의 골 넣은 게 라모스인데 사실 라모스도 두 번째 거 시점 장면에서 자기가 패스미스 하면서 데프로티보의 역습을 허용했고 그리고 페널티 박스 주변에서 호셀루랑 이제 약간 접촉이 있었는데 라모스가 이제 자기가 아무런 접촉이 없었다. 자기는 이제 무죄다 이런 어필을 하기 위해서인지 양팔을 들면서 넘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호셀루가 완전히 프리한 상황이 됐고 그 다음에 쉽게 골을 넣었죠. 이거는 라모스가 그날 멋진 골 넣었지만은 충분히 까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할 게 그 지단 감독이 경기 막바지에 보여준 포메이션이 좀 인상적이었어요. 다닐루를 빼고 마르셀로를 투입했죠. 근데 마르셀로가 레프트백이라기보다는 거의 윙백처럼 그러니까 미드필더처럼 움직이고 후방에 3명은 페페, 라모스, 나초 3백 형태로 진영이 갖춰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이 뛰고 수비가담에 뛰어난 루카스 바스케스가 오른쪽 측면에 윙어뿐 아니라 이제 윙백으로서의 역할도 했고요. 그렇게 3백 진영이 되면서 초반에 토티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계속 막히던 중앙 공격보다는 마르셀로와 루카스의 측면 공격으로 이제 포커스가 변환되면서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이고 역전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라모스가 이제 상황 보면서 이제 슬금슬금 올라와서 모라타, 마리아노와 함께 이제 공중별 경합을 최전방에서 해줬고요. 그래서 저는 이 지형이 인상적이었던 게 만약에 레알 마드리드가 이제 전반기는 우패로 잘 넘겼지만은 후반기 가서 또 이렇게 밀리는 상황이 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치란 감독이 보일 수 있는 전술 중 하나가 이 3백과 라모스 전진 배치가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게 정말 흥미로워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3백이 메인 플랜까지는 힘들어도 이런 이 아주 급박한 상황의 임기응변으로는 앞으로도 뭐 종종 쓰일 그런 기대를 해보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 같고요. 또 그 지단 감독이 이런 그 승부수가 앞서 제가 뭐 미라클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했지만 이게 마냥 우연이라고 보기도 힘든 게 이런 승부수가 들어맞아요. 또 이렇게 보면 막바지에 결국 승점을 챙겨오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하고 교체 투입한 뭐 바스케스, 마르셀로의 선수들도 다 역전 그게 꽤 많은 기여를 했고 또 거의 뭐 도박 수준으로 투입했던 마리아노는 동점골. 마리아노도 좀 얘기를 해보죠. 마리아노 이날은 거의 뭐 본인 인생 최고의 그런 골을 집어넣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마리아노 이 선수는 저는 솔직히 승격까지 그렇게 기대를 안 했거든요. 그 카스티아에서의 마지막 가졌던 그 승격 플레이오프에서 너무 실망스러워가지고 이 선수가 라리가에서 비빌 수나 있을까? 이렇게 자기가 득점의 방점이 되고 싶어하는 기질이 큰 선수인데 호날두 벤제마가 있는 이런 팀에서 그냥 욕만 먹고 쫓겨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렇게 중요할 때 터지니 또 인정을 안 할 수가 없네요. 토티님의 눈이 옳았다 이렇게 얘기해야 할 것 같고 또 공격진이 좀 이제 또 번갈아가며 부상당하고 있는데 마리아노 어디 보내지 말고 그냥 백업에 백업으로 좀 잘 써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좀 빠뜨렸던 건데 지단 감독이 좀 전술적으로 뒤처진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데프로티버전 막판에 3백 활용하는 거나 마르셀로나 루카스를 측면 자원으로 활용하는 거 보면은 좀 어느 정도 현대축구에 대한 그런 감각이 아예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좀 전술적인 변화를 주기 위한 용도로 하메스나 이스코 이런 선수들을 이제 안 쫓아내고 잘 활용하고 있는 것 같고 후반기가 기대되는 불안하지만 재밌는 경기였습니다. 네. 네, 그럼 데프로티버전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코너는 신년 특집으로 준비된 코너입니다. 바로 월드 베스트 11입니다. 이번 코너에는 2016-2017 시즌 전반기 베스트 11을 이야기해 볼 건데요. 마스토크뿐 아니라 여타 다른 축구 관련 팟캐스트들도 지금 베스트 11 뽑기가 대유행인데 우리 마살도 뒤처지지 않고자 베스트 11을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저는 이제 월드 베스트 11을 이야기해 볼 거고요. 우리 레알매니아의 전자발찌 토티님께서 또 닉값을 하기 위해서 유망주 베스트 11을 뽑았습니다. 네, 그럼 쌀가루님이 뽑아오신 베스트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많이 궁금하네요. 네, 먼저 공격진에 3명을 뽑았는데요. 최전방 공격수로 뽑은 선수는 디에고 코스타입니다. 이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첼시에 부임하면서 이 콘테 감독의 너무나도 전술적이고 이 어려운 축구가 먹힐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 코스타라는 공격수가 그 축구의 방점을 찍는 아주 멋진 활약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번 시즌만 놓고 보자면은 카바니도 파리에서 지금 터졌고 알렉시스 산체스도 기대도 않은 최전방에서 잘하고 있고 셀타비고의 아스파스도 정말 잘하고 있는데 이 개인적인 실력이나 팀 성적 모두 고려해가지고 코스타가 이번 시즌 최전방 공격수 중에는 최고다 해서 이제 코스타를 베스트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측면 공격수를 이야기해 볼 텐데 역시나 첼시의 에당 아자르를 뽑았습니다. 이 메시, 호날두 이 두 월드 클래스가 잘하긴 잘하지만은 중간에 좀 주춤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시기에 이 아자르만이 계속 꾸준한 활약을 보여주면서 이제는 메시, 호날두도 아자르의 활약을 그냥 무시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이제 아자르도 우주급 클래스의 선수들에게 이제 문을 두드릴 만한 그런 실력으로 올라왔다 해가지고 아자르를 베스트로 뽑았고요. 그리고 또 한 명의 측면 공격수는 이 선수 어떻게 됐는지 프리미어리그 선수네요. 케빈 더브라이너 선수를 뽑았습니다. 저는 이 펩 가르디올라의 전술과 더브라이너가 이렇게 잘 맞을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강력한 공격력이 특징인 이 공격형 미드필더인데 이 펩 가르디올라 전술을 만나면서 이 맨시티의 이제 핵심으로 부상을 했습니다. 또 개인 기량뿐 아니라 또 동료를 활용하는 측면도 있어가지고 이 선수가 지금 프리미어리그 도움 1위인 걸로 아는데 정말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을지 정말 기대가 되는 선수입니다. 네. 사실 이 포지션에도 뭐 네이마르, 베일, 로번, 더글라스 코스타 이 많은 공격수들이 화려한 공격수들이 많은데 어찌된 일인지 이번 시즌에 이런 유명한 선수들이 좀 부상도 있고 기복을 많이 탔어요. 아무래도 국제대회가 있었던 바로 후의 시즌인 것 때문인지 이 선수들이 좀 체력적이나 경기력적으로 좀 준비가 미흡하거나 너무 이 체력 소모가 큰 그런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좀 기대보다는 못한 이런 평이 많았는데 그런 선수 사이에서 더브라이너가 빛났기 때문에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는 3명의 미드필더를 뽑아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축구도사 루카 모드리치입니다. 뭐 현세대 최고의 미드필더라 뽑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정말 잘하고 있는데 이 모드리치란 선수의 유무에 따라서 레알 마드리드의 축구 자체가 달라지는 그런 느낌까지 들어요. 따라서 모드리치를 이번 시즌 베스트 11을 선정했는데 만약에 이번 시즌 최고의 MVP를 뽑아라 그러면은 저는 모드리치를 뽑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얘기할 미드필더는 첼시의 은걸로 칸테를 뽑았습니다. 이 정말 잘하는 선수는 팀을 바꿔도 빛이 나는 법인데 이 칸테 이 선수가 그야말로 빛이 나고 있어요. 원래 중위권에서 이런 최상위급 팀으로 비록 레스터가 우승을 했지만은 이 중위권 기량의 팀에서
최상위권의 팀으로 오면은 헤매거나 좀 기량적인 한계가 티가 나거나 이러는데 캉테는 그런 거 없이 잘하고 있고, 특히 첼시가 앞서 얘기했듯이 새로운 감독이 들어선 팀인데 그런 팀에서 아무런 티 없이 잘 녹아들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좋은 선수라는 게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드필더 마지막 자리는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선수를 넣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걸 넣으면은 내가 너무 레알 마드리드 팬인 거 아닌가 싶었는데 결국 뽑았습니다. 토니 크로스. 지난 시즌 카세미르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좀 수비적인 면에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수비 부담 문제가 좀 줄어드니까 이제 그야말로 이제 토니 크로스 자체의 기량도 이제 빛을 내고 있습니다. 이 포지션에 제가 바이에른 미란의 이제 치아고 알칸타라나, 비록 이제 팀 성적은 낮지만 빛나고 있는 코케 이런 선수도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무패팀 아니겠습니까? 이 무패팀의 핵심 미드필더를 제외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크로스를 뽑았습니다. 이어서 이야기할 부분은 4명의 수비수인데요. 일단 뻔한 자리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레프트백 마르셀루. 이번 시즌 전반기에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잘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스타 레프트백들이 경기력에 만족스럽지 못했어요. 알라바, 알바 이런 선수들이 경기력 기복도 심하고 부상도 있고 그래가지고 만족스럽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나마 마르셀루가 그런 무너지는 스타 레프트백들 사이에서 제 역할을 해낸 거의 유일한 선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 마르셀루라는 선수의 존재가 레알 마드리드에서 차지하는 그 영향력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저는 주저없이 마르셀루를 뽑았습니다. 이어서 라이트백도 카르발을 뽑았는데, 사실 카르발은 토트넘도 이겨낼 여지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럼요. 활동량, 수비에서의 끈질김, 그리고 그런 많은 역할을 맡는 도시에 레알 마드리드 공격 작업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이렇게 큰 역할을 해낼 수 있는 라이트백이 세계에 없다. 카르발이 지금 현재 라이트백 중에서 최고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언젠가 카르발레프를 삽니다. 카시들이 잘해. 내가 잘 알지, 카시들. 카카 빼고. 이어서 세트팩을 이야기해 볼 텐데요. 이 부분도요, 이겨낼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라파엘 바란. 정말 놀라운 게 매해 부상으로 신음하는 선수였는데 이번 시즌 수비진 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소화하고 있어요. 이 선수가 사실상 페페를 이번 시즌 밀어냈다고 봐도 될 것 같고,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 주장, 언제나 영웅으로 평가받는 라모스보다 수비적인 면에서는 더 뛰어났다 이렇게 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모스보다 더 안정적이었다는 사실은 이 선수는 이제 월드클래스란 소리죠. 그렇습니다. 더 얘기할 게 있나요? 그리고 바란의 짝으로 뽑은 선수가 의외할 수 있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슈코드랑 무스타피, 아스널의 센터백을 뽑았습니다. 사실 발렌시아에서 뛰던 시절만 해도 잘한다 했지만은 이 발렌시아라는 팀 자체가 사실 좀 망가져 있는 팀이라서 빛을 못 봤는데, 이제 이 킹거, 뱅커 밑에 들어오면서 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국가대표팀의 동료들인 훈멜스, 보아탱이 좀 부상이나 뭐 저조한 경기력 이런 걸로 약간의 문매를 맞은 것도 있었고, 또 세리오 라모스는 잘하긴 잘하지만은 부상과 가끔 정신줄 놓는 플레이 이런 것도 있었고, 피케, 마스체라노는 이제 좀 내리막이다 이렇게 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와중에서 무스타피 이 선수가 아스널에서 정말 꾸준하게 잘했기 때문에 저는 이 꾸준함과 안정성만으로 이번 시즌 전반기 최고의 수비수라 불려도 손색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뽑은 거는 역시나 제가 레알 팬이라서 뽑았는데요. 쿠르투아입니다. 레알 팬인데 왜 쿠르투아입니까? 레알 곧 레알 선수 대회와 쿠르투아 중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역시 레알 이적설이다. 는 뻥이고, 쿠르투아가 전반기에 가장 꾸준했다고 봐요. 저는 이 쿠르투아가 노이어, 데야, 나바스, 부폰 이런 화려한 골키퍼들 와중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꾸준한 활약을 보였기 때문에 뽑았습니다. 좀 마지막까지 생각했던 경쟁자로는 이제 토트넘의 위고 로리스에 있는데, 이 선수는 토트넘이 성적이 좀 딸려서 제외를 했고, 그리고 포르투갈 리그에 좀 최소 실점 골키퍼였긴 있는데 그 선수는 포르투갈 리그가 너무 못해서 마음 같아서는 뽑고 싶었는데, 이 마음은 카시나 이제 머리는 티보 쿠르투아로 정했습니다. 이게 제가 월드 베스트 뽑아봤는데 이 잘 나가는 레알 선수와 첼시 선수들의 비중이 굉장히 많네요. 좀 이제 약간 리그의 그런 공평한 분배를 하기 위해서 치아구나 뭐 나인골란, 제코 뭐 이런 선수들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바이에른 뮌헨은 안첼로티 부임 이후로 좀 약간 헤맨 그런 게 있어서 좀 아쉬웠고, 세리에 이탈리아 리그는 이제 이런 프리미어 리그, 프리메라 리가, 분데스리가와 나란히 두기에는 좀 딸린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리 잘해도 약간 리그적인 수준차가 있다고 봐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럼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 이제 투티님께서 정하신 유망주 베스트 11 들어야 할 시간인데요. 또 어떤 기상천외한 선수들의 이름이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네, 제가 전반기 유럽 유망주 베스트 11으로 뽑아서 가져왔는데요. 유망주의 기준은 94년생 이하, 그러니까 94년생 혹은 그보다 어린 선수들로 이제 구성을 했고요. 간혹 이제 뭐 그냥 재능 있는 선수, 그냥 유망한 선수 갖다 뽑은 걸로 아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게 아니라 전반기 동안 그 각자 팀에서 얼마나 유의미한 기여를 했는가, 이 94년생 이하 선수 중에 또 그 각종 기록, 스탯 이런 거 총체적으로 다 고려해서 뽑은 베스트니까 그 감안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제가 구성한 포메이션은 4-3-3로 했고요. 쌀가운님은 공격부터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셨는데 저는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골키퍼. 골키퍼는 이 선수는 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돈나룸마. 예. 단 1초도 고민 없이 뽑았고요. 뭐 그렇게 굳이 장황하게 부연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예. 잘하는 거 이제 다들 아시니까. 예. 뽑았고, 아마 이 선수는 그 이번 전반기 세리에 기준으로 해서 그냥 유망주가 아니라 베스트로 해도 이 선수는 종종 이름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이번 시즌에 뭐 거의 기량을 만개한, 거의 뭐 나이 깡패 선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위로 올라가서 포백 소개 빠르게 해볼 텐데요. 먼저 왼쪽 사이드백에는 알라베스의 테오 에르난데스, 이 선수를 뽑았습니다. 이 선수가 아틀레티코에서 알라베스로 이번에 임대 온 선수인데, 저는 이번 계기로 이 레메 분들도 마살 청취자분들께 꼭 좀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선수예요. 정말 좋은 선수라고 제가 느끼고, 이 레프트백으로서 측면을 활발히 오르내리는 그 상하 운동 굉장히 뛰어나고, 이 알라베스가 이번 시즌에 5백 혹은 4-5-1의 형태로 굉장히 수비적으로 운영하는 팀인데, 이런 팀에서 폭발적인 그런 오버래핑으로 팀의 뭐 모터, 악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선수고요. 아쉬운 점은 좀 그 수비에서의 집중력이나 세밀함이 좀 떨어진다라는 점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반기 동안 경고나 퇴장 수도 좀 있는 편이고 한데요. 또 하나 아쉬운 점은 아틀레티코 소속이라 사실 탐이 많이 나는 선수인데 우리가 지금 넘볼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는 선수다라는 점 저는 아쉽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오른쪽 사이드백에는 이 선수도 골키퍼와 마찬가지로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선수죠. 아스날의 베에린. 이것은 뭐 선택의 여지가 없고, 그냥 이 선수도 그냥 뭐 설명을 딱히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워낙에 뭐 프리미어리그에서도 탑을 다투는 그 사이드백의 신진 중에서는 가장 선두격에 있는 선수니까 뽑았고, 또 센터백 2명은 한 자리에는 이 선수는 많이 생소하실 거예요. 아약스의 다빈손 산체스라는 선수를 넣었는데요. 왜 넣었냐? 아는 척 하려고 넣었고요. 아마 다가올 여름이나 적어도 한 1-2년 내로 유럽 빅리그의 대어로 떠오를 선수다라고 저는 감히 장담을 해보겠는데, 이 피지컬을 활용한 이 수비가 굉장히 뛰어나다는 느낌을 받고, 발도 빠르고 유연하고 또 태클링도 굉장히 깔끔한 그런 편이고요. 저는 이 선수 보면 딱 연상되는 선수가 페페가 생각나는 그런 선수인데, 그러니까 콜롬비아 국적의 센터백이고요. 이 선수도 아마 이름을 기억해 두시면은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비 마지막 한 자리에는 유벤투스의 루가니라는 선수를 넣었는데요. 이 선수는 사실 지난 시즌까지는 유벤투스에서 주전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번 시즌에는 뭐 키엘리니, 바르잘리 이런 기존 주전들이 부상으로 빠진 틈을 타서 이제 경기에 이번 시즌 많이 나오고 있는데, 딱 그 3-4년 전에 우리 팀의 바란의 그 전철을 밟고 있는 선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능은 높게 평가받던 선수가 기회를 주니까 터지는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이 들고, 이 선수는 제가 딱히 고민 안 하고 딱 센터백 구성할 때 바로 뽑았습니다. 그만큼 잘해요. 그 위로 올라가서 중원 3명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라이프치히의 나비 케이타라는 선수를 넣었는데요. 그 라이프치히의 이 분데스리가 이번 시즌 돌풍에 제법 그 비중을 꽤 차지하는 선수라고 보시면 되고, 중원에서 전투적으로 많이 뛰고 그 온더볼, 그 테크닉, 전진성도 꽤 좋고, 그리고 킥도 나쁘지 않고 해서 공수 다방면에 많은 기여를 하는 그런 미드필더고요. 아프리카 태생인데 아주 그 정력적으로 아주 많이 뛰는 그런 미드필더. 또 독일 현지에서도 평가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거 뽑았고, 그리고 그 옆에는 바이에른 뮌헨의 키미히 이 선수 넣었는데요.
이 선수는 전반기로만 한정해서 들어가기에 손색이 없다고 봤고, 특이한 게 미드필더인데 전반기에 득점으로 기여한 부분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이번 시즌에 바이에른 뮌헨 안첼로티 감독이 새로 부임을 하면서 그 좀 전술적으로 좀 그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뭐 선수 조합이나 그런 부분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이 많았고, 또 경기에서도 좀 승점을 떨굴 그런 위기에 있었던 경기도 많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 골로 안첼로티의 목숨을 살려준 그런 경기가 굉장히 많았고요. 키미가 전반기 동안 7골 넣었는데 그 중에 결승골이 2골, 동점골이 2골, 이렇게 아주 순도가 높은 그런 활약을 해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드필더 마지막 한 자리는 알라베스의 마르코스 요렌테 넣었습니다. 이 선수 팬심으로 넣었냐? 팬심 솔직히 조금 들어갔고요. 근데 이 선수는 저는 이 베스트의 중심부에 단연 들어갈 그런 자질이 되는 선수라고 저는 확답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 많이 이야기했으니까 뭐 굳이 뭐 그렇게 뭐 가타부타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냥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하나 예언해보자면 다음 시즌에 우리 팀 카세미루 자리 요렌테가 밀어내고 이 자리 먹습니다. 두고 보시죠, 다들. 확실한가요? 확실합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요렌테 다음 시즌에 다들 이제 각 잡고 지켜보시길 바라고요. 위로 올라가서 마지막 공격 3명 빠르게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왼쪽 포워드에는 피오렌티나의 베르나르데스키, 발음도 어려운데 이 선수 꼽았는데요. 참 영리한 포워드라는 생각을 해요. 그 동료들과 주고받으면서 하는 그런 협업 플레이도 잘하고, 뭐 개인 전술, 뭐 드리블 돌파로 수비를 깨는 그런 스킬도 뛰어나고, 뭐 왼발 킥의 위력도 아주 발군인 그런 포워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뽑은 이 유망주 기준이 아니라 세리아 베스트로 꼽아도 아마 이견 없이 들어갈 선수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뽑았고, 그리고 반대편에 오른쪽 포워드에는 도르트문트의 덴벨레, 이 선수 넣었습니다. 덴벨레는 지금 제가 뽑는 11명 중에 아마 MVP로 꼽아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이번 시즌에 저는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스타드렌에서 지난 시즌에 뛰었고 이번 시즌 도르트문트로 이적을 해와서 처음 보고 있는데, 그냥 보기 전에는 그냥 유튜브 그런 걸로 볼 때는 그냥 빠르고 통통 튀는 그런 윙포워드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이 팔방미인 같은 기술이나 게임 운영이나 뭐 하나 크게 빠지는 거 없는 그런 선수고요. 전반기 퍼포먼스로는 뭐 거의 신선한 충격을 안겨줄 정도로 그런 괴물 같은 유망주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요즘 보니까 종종 우리 팀이랑 막 루머도 나오고 하던데, 지금의 기세로만 계속 성장을 한다면 아마 축구계에서 그 탑 티어를 놓고 경합하는 그런 그 최상위 그 대들보급의 아주 큰 선수로 발돋움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성장을 할 것 같아요, 저는. 워낙에 이 도르트문트라는 팀 자체가 이 시스템이 잘 갖춰진 팀이기도 하고, 그래서 덴벨레 저는 굉장히 이번 시즌 인상 깊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중앙 한 자리는 이 자리는 사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 뽑은 선수는 라이프치히의 티모 베르너라는 이 공격수를 넣었습니다. 앞서 소개한 이 케이타와 함께 라이프치히의 돌풍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9골로 전반기 라이프치히 최다 득점자고요. 플레이를 보면 문전에서 득점을 위한 최소한의 움직임과 터치로 골을 만드는 그런 스트라이커라고 보고, 막 이렇게 발재간으로 상대를 2-3명씩 제치고 이런 것보다는 뒷공간 침투, 위치 선정 이런 부분에 좀 경쟁력을 보이는 선수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독일 국적의 이 베르너, 이 스트라이커를 끝으로 제가 뽑은 유망주 베스트 11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축구에 조예가 깊으신 분이라서 네덜란드 리그 선수까지 뽑으셨네요. 베스트 저희가 다 같이 이렇게 총 22명 뽑아봤는데, 쌀가우님은 혹시 11명 뽑은 선수들 중에 좀 우리 팀에 데려왔으면 좋겠다 싶은 선수 있나요? 한 명만 꼽아주신다면. 캉테. 근데 이거는 이 뽑는 사람의 좀 축구간이 보이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고려하는 것 같고, 토트님께서는 좀 임팩트 있는 선수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토트님께서는 한 명 데려오고 싶다면 누구를? 이 중에 한 명 데려오고 싶은 선수 저는 마르코스 요렌테. 너무 처음 질문하실 때부터 준비를 많이 하셨네. 농담이고요. 그냥 딱 현실성 배제하고 한 명 그냥 데려왔으면 좋겠다 싶은 선수는 키미히. 이 키미히는요,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 지금의 그 독일 대표팀의 뭐 토니 크로스나 뭐 균도간 이런 그 지금의 그 노땅들이 이제 좀 뒤로 물러날 좀 시기가 되면 아마 그 독일 중원의 그 간판으로 자리매김할 선수라고 보고요. 아마
한 향후 몇 년 안에는 우리가 그냥 그 부럽게 구경할 그런 선수가 돼 있지 않을까. 예. 크로스도 젊은데 노탕 되나요? 노땅 되죠, 이제 곧 있으면. 이 키미가 또 이제 람의 후계자 포지션이라서 뭐 라이트백도 본다 이런 얘기 있던데. 독일이 보면 막 리그 내에서도 사이드백 쪽에 유망주급 자원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키미가 아니더라도 뭐 레버쿠젠의 헨릭스나 뭐 또 호펜하임의 제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 호펜하임에도 루디? 한 명 있고, 아니 걔보다 어린 애 하나 있고, 또 그 헤르타 베를린의 바이저라는 선수도 있고. 그래서 키미가 이번 시즌 바이른에서 하는 거 보면 중원에서 지금 거의 기량이 거의 농익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서 독일 대표팀에서도 아마 중원에서 결국에는 자리 잡지 않을까. 예. 네, 토티님의 유망주 베스트 11 잘 봤습니다. 이번에는 새로 고침 말고도 전반기 베스트 11도 뽑았으니까 마살 댓글도 데프로티 버전 이야기나 아니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베스트 11 이야기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살 토크 지난해 댓글을 읽어볼 시간인데요. 지난해는 레알베냐의 사신 레온 블랑님과 함께한 마살 토크 초대석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에이다티 스테파노님께서 데스가님 목소리가 도떼모 카와이 데스네 정말 귀엽다고 하시네요. 좀 성적 취향이 좀 의심이 가는데 맛살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다고 댓글 다셨고, 또 메뉴 추천 감사드린다고 꿈에도 생각지 못한 참신한 메뉴들이라 화들짝 놀았다고 이야기를 하셨네요. 메뉴 추천 많이 드렸는데 어떤 거 드셨는지 이번에 또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자파님께서 오늘도 30대의 수아래 레알메냐는 평화롭습니다. 아재 만세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고, 또 이어서 2016년 마지막 맛살 잘 들었습니다. 레온 블랑님 드립 욕심이 대단하시다고 앞으로도 주옥같은 드립 센스 기대하겠다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2016년 돌아보면은 레알 마드리드는 지난해 빼놓고 이야기가 될 수 없다고 보며, 또 불만족스러운 부분보다는 만족스러운 결과가 뚜렷하게 있기에 계속 신뢰를 가지게 한다고 지단 감독에 대한 기대, 그리고 지단 감독의 2016년 활약이 레알 마드리드를 이끄는 원동력이라고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이어서 하메스님께서 2016년 5잔을 했고, 또 요즘은 잘 나가니까 레알 마드리드 응원하는 맛이 나며, 그리고 비선 실세인 프랑크성님께서 레알 마드리드의 든든한 백이기 때문에 징계도 경감되고 챔스 우승에 슈퍼컵 우승에 클럽 월드컵 우승까지 정말 기분 좋은 한 해였다고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라울 데 토마스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묘하게 댓글을 조심스럽게 써야 할 것 같은 회차네요. 저도 올 시즌에는 기대하지도 않은 자원들이 터진 것, 특히 코바치치의 성장이 마음에 듭니다 하고 해주셨고, 경기력 안 좋아도 꾸역꾸역 이겨왔는데 17년에는 경기력도 좀 화끈해지고 결과도 냈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해주셨고요. 한국에서도 레알 이미지가 좀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프랑코 망령에 시달려야 하는지 이렇게 한탄을 해주셨네요. 네. 그 다음으로 스타벅스님께서 남겨주셨는데, 챔스 우승, 클럽 월드컵 우승으로 정말 기쁜 한 해였습니다. 모두 수고했고 램의 여러분들도 고생하셨습니다. 또 올해는 순위 잘 유지해서 리그 우승했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해주셨고요. 또 마살도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마살 댓글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R7님께서 지난 시즌에는 지단이 중도 부임한 것 치고 좋은 성과였고, 이번 시즌에도 무패가 진행되고 있지만 결과는 걱정 반 기대 반이다 이렇게 해주셨고, 루초의 바르셀로나가 그렇듯이 트래블을 목표로 할 거기 때문에 욕심이 과하면 안 되지만 이번 시즌은 좀 트래블을 꼭 이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주셨고요. 쌀가운님과 토티님도 한 살 더 드신 거 축하드리고 정유년에는 더 좋은 일만 생기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네. 네, 마스터크 이번에는 데프로티 버전을 돌아보는 새로 고친 시간과 그리고 전반기 베스트 11을 뽑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사실 저는 신정보다는 구정을 챙기는 타입이에요. 우리 집안에 좀 어르신들이 많이 계셔서 이제 신정 때는 아무 일도 안 하지만은 구정 때는 이제 차례도 지내러 가고 그래가지고 좀 바쁜데, 그래도 1월 1일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으니 여러분도 맨 처음에 우리 오프닝 멘트 때 했듯이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잘 하시길 빌겠습니다. 네, 맞서 다음에는 지난달 평점을 이야기해보는 평점 페이퍼뷰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다음에도 꼭꼭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마스터크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